자,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 위협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거 쭉쭉 가면은 뭐 매체에서 어떤 삶을 다루고 있는지 뭐 얘기를 해보라는데 별거 없어요. 우리는 뭐가 중요해? 이런 거 다 됐고 요거나 봐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이거는 뭐냐 보세요.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다룬 신문 기사이다. 매체에 드러난 글쓴이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체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대단원 보시면 문제를 해결하는 말과 글인데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단한 길잡이도 좀 봐주셔야 됩니다. 1등급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을 말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건데 거의 대부분 여기는 빼요. 왜? 어차피 문학을 해봤자 뻔하니까. 근데 이런 토론이나 협상이나 아니면은 뭐 매체에 관련된 이런 조금 암기 과목은요. 너무 쉽잖아. 솔직히 뭐야 여기 있는 거 미세 플라스틱 내용을 말하겠냐? 아니면 설득하는 글쓰기 방법 말하겠냐? 서로 만족하는 협상 방법 말하겠냐? 목적을 알아야죠. 그래서 이거 먼저 알아볼게요. 이거는 그냥 모르면은 그냥 그거 아세요? 그거 뭐냐? 필기. 자, 인간은 누구나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이나 신문, 텔레비전, 뉴스 등의 다양한 매체를 찾아보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 글로 써서 설득한다고 해요. 결국 이는 뭐냐면은 문제 해결 실마리를 제공하는 매체와 문제 해결의 수단이 되는 글쓰기라고 나와 있죠. 글이나 매체는 글쓴이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글은 비판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왜? 뭐든지 다 그냥 그러면 다 맞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설득하는 글을 쓸 때는 주제와 독자를 분석해야 된다. 이거는 뭐 이따가 설득하는 글쓰기에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협상의 그거는 이죠. 충돌한 삶의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일단 우리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에서는 이걸 말할 겁니다. 매체들은 글쓴이 관점과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본 후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글쓰기를 쓰고 협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매체에 드러난 해결 방안을 찾아본 후 결국에는 뭐야? 글쓴이 관점 그리고 그게 문제 해결로 맞는지 무엇을 통해서 비판적으로 알아볼 겁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 위협인데 이거 신문 기사죠. 표제를 제시해서 이제 핵심 내용 알 수 있어요. 미세 플라스틱이란 뭔지를 이제 알려줄 겁니다. 봅시다. 수십 년 흘러들어오는 미세 플라스틱 미세 입자 수산물 내장에서 잇따라 검출 한국 해역 오염 세계 최고 수준 먹이곰을 거쳐 인체 도달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요약해서 알려준 거죠.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이게 표제고요. 부제는 어디 갔지? 뭐 이게 부제 정도가 되겠죠. 봅시다.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뭘 한다? 표제와 부제를 통해 독자에게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책을 촉구하려는 집필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좀 확대해서 집필 의도라는 거죠. 쓰시고요. 요거. 그 다음에 얘기해 봅시다. 미세 플라스틱은 맨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5mm 이하 작은 플라스틱 조각으로 그냥 뭐 온갖 곳에서 다 발견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미세 플라스틱 개념 뭐다?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랍니다. 그 바다에나 해저 지각에서 녹아나온 물질과 육지에서 바람에 날리거나 강물을 타고 흘러든 온갖 물질이 섞여 있는데 인류는 지난 수십 년 사이에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새로운 물질을 바다에 또 오지게 또 섞고 있대요. 결국에는 인류에 의해서라는 거. 이 미세 플라스틱은 인류에 의한 겁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시작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10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버려진 그물에 결리거나 떠다니는 비닐봉지를 먹이로 알고 잘못 삼켜다 죽은 해양생물의 불행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그러다 2004년 자 여기부터 시작이죠. 미세 플라스틱이 떠오르게 된 계기입니다. 자, 그래서 봐봐 여기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과학 잡지 사이언스라고 하면서 이런 거 얘기를 해주죠. 왜? 신뢰성이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플리머스 대학의 리처드 톰슨 교수가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이 1960년대 이후 계속 증가했다는 논문을 발표했대요. 그게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높아지게 된 계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 후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을 규명하려는 후속 연구들이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각질 제거, 세정, 연마 등의 기능을 위해 1mm의 작은 미세 플라스틱을 넣은 화장품이나 치약 같은 생활용품이
이거의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대요. 야, 이젠 1mm야. 5mm만 돼도 봐라. 5mm만 돼도 미세 플라스틱이었는데요. 1mm까지 나오고요. 이제는 뭐야? 500 마이크로미터의 플라스틱 알갱이들은 수십만 개까지 들어있는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이게 하나 플라스틱 화장품이나 치약 같은 생활용품, 그 다음에 50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플라스틱 알갱이들 수십만 개까지 있는 것들. 그래서 결국 요게 핵심이에요. 일체 미사 플라스틱입니다. 의도적으로 작게 만든 플라스틱을 1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고 하는데 이 알갱이들은 하수 처리장에서 걸러지지 않은 채 바다로 넘어갑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에 떠다니는 다양한 플라스틱의 쓰레기가 파도나 자외선 때문에 부서져 만들어지기도 해요. 못 쓰게 된 어구, 그러니까 고기 잡는 도구, 페트병, 일회용 숟가락, 비닐봉지, 담배꽁초, 팝삽 이런 것들이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들죠. 이 1차 플라스틱이 바다에서 개 박살나요. 우당탕쿵탕 하면서 생활용품들이 부서져서 만들어진 게 2차 미세 플라스틱. 결국에는 사람이 만든 건데 1차하고 다른 점은 뭐야? 2차는 사람이 만든 게 아이씨 이거 왜 네모 안 되니? 사람이 만든 게 흘러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야 이거 왜 안 되냐? 이걸 2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2차 미세 플라스틱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1차 미세 플라스틱에 비해 2차는 비중이 더 작아요. 그러니까 1차 미세 플라스틱에 비해 2차 미세 플라스틱의 비중이 더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이미 만들어진 게 박살이 난 게 더 많다라는 거죠. 이것도 새로 만들어진 것보다 만들어진 게 박살난 거, 만들어진 게 부서져서 생긴 플라스틱이 높은 맞다. 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일은 미세 플라스틱 형성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뭐 이거 그냥 정리한 거죠. 1체 미사가 뭔지, 2체 미세가 뭔지. 계속 하겠습니다. 더워. 해양 생물들이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로 알고 먹으면 포만감을 주어 영양 섭취를 저해하거나 장기에 좋은 부분에 걸려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결국 해양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이거든요. 이거는 이 부분은 좀 쳐주세요. 왜냐면 이따가 인간에 미치는 영향, 해양 생물에 미치는 영향 나누거든요. 또한 플라스틱은 제조 과정에서 첨가된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을 포함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거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이 위험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물속에 녹아 다른 유해 물질까지 끌어당긴대요. 그래서 이 과정이 나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먹이로 척박하고 먹은 작은 물고기가 섭취하고 작은 물고기가 이렇게 먹고 이렇게 되면 해양생의 생식력 떨어뜨린다. 고자가 된다 이 말이야. 자 여기 그래서 생식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애를 못 낳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필기해. 요거 필기해야 됩니다. 해양 생물에게는 무슨 물? 장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영양 섭취 저해, 장기 문제, 그 다음에 생식력 떨어뜨린다. 그 다음에 인간은 이따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해양 생물 여기 있죠? 미세 플라스틱 피해. 이거 필기를 하세요. 이 정도면 쓸 수 있죠? 뭐 일시정지하고 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쌓인 거를 누가 먹어? 우리가 저 새끼들을 먹으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야. 여기 보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도 위협을 가할 수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실험 결과 양식장 부표로 사용하는 발포스틸렌은 우와 나노 크기까지 쪼개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노 입자는 생체 주요 장기는 물론 뇌 속까지 침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대요. 내장을 제거하지 않고 통째로 먹는 작은 물고기나 조개류를 즐기는 이들에게 수돗물 체내에서 미처 배출되지 못한 미세 플라스틱을 함께 먹으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처먹어서라는 거다. 그래서 위에 봐봐. 인간에게는 뭐다?
체내에서 미처 배출되지 못한 게 유입되어 위협된다. 계속할게요. 그래서 이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에게 어느 정도 위협이 되는지 현재로서는 과학자들도 아이돈노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확한 문제를 알 수 없어요. 정확히 알 수 없다. 인간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데 있긴 해. 위협이 되는 건 맞지만 정확하게 몰라.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하지만 이거 왜 안 돼? 세모 좀 쳐지렴.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등의 나라에서는 사람이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면 인과관계가 확실히 입증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대요. 그래서 이게 사전 예방 원칙이거든요. 미리 해야 된다. 우려가 있으면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라는 사전 예방 원칙. 숏에 따라 이미 여러 환경단체가 미세 플라스틱 추방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해야 돼요. 이들은 제조업체들에게 알갱이를 유기물질로 대체하도록 촉구한다. 그래서 이거. 자, 그래서 외국 환경단체 단체. 그 다음에 미세 플라스틱이 쓰지 않도록 하는 캠페인 진행 중이다. 그래서 이거. 촉구한다. 그 다음에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야, 이거 색깔이 이걸로 하니까 안 보이네. 바꿀게요, 색깔. 연두색으로 할까? 이런 거 있죠. 제조업체들에게 알갱이를 바꾸도록 촉구. 이게 1번. 그 다음에 2번. 소비자들에게는 이렇게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뭐냐면요. 외국 환경단체 사례입니다. 외국 환경단체. 그래서 이거 외국 환경단체 사례예요. 이거. 자, 그럼 이제 뭐야? 우리는 이제 국내 환경단체 나오죠? 발포스티렌 부패가 부서져 2차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다른 재료를 바꾸거나 사용을 줄이는 자, 양식법을 제한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대요. 우리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는 해양수산부의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기관은 어민들과 함께 발포스티렌 부표 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 적용하는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외국이 했던 거 그리고 우리나라가 했던 거 여기 나오네요. 쇼 해가지고 이거는 누가 했어요? 이거는 외국이. 근데 이것도 외국이. 그 중에 이건 국내죠.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남해 연안 바닷물 속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래요. Shut the fuck. 일바 먹었어. 어정쩡하게 1등하는 것보다 아예 그냥 1등하는 게 나아요. 자, 그래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유류 유해 물질 연구단이 조사한 것을 보면 땡때르땡땡시 해역 바닷물 1세제곱미터에는 평균 21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들어있다. 이것은 싱가포르보다 2,000개, 와 2,000개밖에 없어 이 새끼들. 어쨌든 뭐다? 이 부분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짱 먹었다라는 거 얘기하는 문단입니다. 그래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심땡땡 연구단장,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여기 나와 있네.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신뢰도 높이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쓰시고. 미세 플라스틱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0년도 안 돼 아직 심각성과 관련하여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려할 순간이 되면 이미 좆된 거고 우리나라에서 예방 차원에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라고 강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다? 전문가 인용. 전문가 아닙니다. 전문가예요. 전문가의 견해를 가지고 오면 뭐가 좋아요? 신뢰도 업. 그래서 이게 바로 기사문 뭐 등등등입니다. 뭐 이거 짜밥이죠? 그래서 뭐 솔직히 이거 오염도는 그냥 한국 해역보다는 싱가포르 해역이 뭐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몇 배다? 우리가 1바다. 역시 한국이다. 헬조선이죠?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매체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뭐 하자 이런 거 하는데 여기보단 그래서 글쓴이 관점이 뭔데?
이 부분이란 거예요. 그래서 보기로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어. 보기로 이건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건데, 만약에 다른 거는 뭐가 나올 수도 있냐면 심각성이 아니라 안 심각하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러면 이런 거는 어디다 넣어야 될까요? 미세 플라스틱 평균 밀도죠. 아까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에다가 넣으면 되겠죠? 한국이 싱가포르보다 많다에다가 넣으면 됩니다. 왜? 아니, 평균 밀도 얘기하면서 우리가 제일 일바라는 거, 아이고, 또 안 보여. 이렇게 하면 보이나? 라는 거거든요. 이게 일바라고. 그래서 자달락에다가 넣으면 된대요. 한국이 졸라 많다. 그 다음에 이거는 모든 별로 토의하라니까 꺼지시고요. 이거 킨 거 보는 거, 이거 공이 킨 거거든요. 광고 이즈 크레이지인데, 자, 이거는 그러면 왜 나올까요? 이 공익 광고가 나오는 삶에 이거는 그때 영상 봐야 되는데. 뭐 어쨌든 대수롭지 않다. 남의 일이다. 그럴 수도 있어야겠다. 학급폭력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럼 뭐야? 학급폭력에 대해서 어그로를 끌고 있는 거죠. 생각을 바꿔라. 그러니까 이거 나쁜 거라고 좀 인지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거식이고, 뭐 학교에서 했으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얘는 끝입니다. 끝!